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7일 일요일입니다. 밖에는 비는 오지 않습니다. 흐리고 날씨가 흐리고 비는 오지 않습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또 뭐 설탕값이고 뭐 농산물 가격이 또 오른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올랐는데 뭐 또 오르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을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로 발사를 해서 격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을 몇 발을 쏴서 그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격추를 시켰는가. 그렇습니다. 몇 발, 한 서너 발로 격추만 된다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기를 만들어 놓고 실제 사용을 해서 성능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났을 때 사용해가지고 극초음 미사일을 격추했다. 그런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이 상당 성능이 좋다. 많은 발사를 해서 격추하는 것보다 몇 발로 이제 격추가 가능하다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밖에 뭐 극초음 미사일 말고도 여러 가지 미사일 종류가 많잖아요. 적어도 미사일도 있고 순항 미사일도 있고 그런 것도 쉽게 격추가 될 수 있는 건지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해보는 게 가장 성능 검증에 확실하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뉴스를 봤는데 참 기술이 대단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세계를 제패하고 패권국가가 되려면은 기술력이 월등히 앞서면은 가능합니다. 기술력이라는 게 군사 분야만 기술력이 높은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기술력이 국방 기술, 그다음에 산업 기술, 여러 가지 기술이 월등하게 발전해야 됩니다. 기술 개발을.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경제력도 높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가 부강하게 되고 경제 성장률도 높아집니다. 기술 개발을 해서 기술력으로 이제 벌을 모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데는 전부 다 반도체 기술 이런 것도 다 들어가잖아요. 군사과학 기술에도 반도체 기술이 다 포함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앞서면은 구태여 경제 제재 이런 걸 많이 하지 않고 적당히 해도 사이좋게 지내면서도
자기 나라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얼마든지 여유만만하게 유도리를 발휘해서 우리가 국제사회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제 부합이 잘 되는 여건이다, 그렇게 봅니다. 상대방의 경제제재, 그다음에 세금을 높게 이제 세금으로 경제제재를 한다, 아니면 수출입 통제를 해서 경제제재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한 나라에게 경제제재하는 것보다 그 기술력으로 경쟁을 해서 압도적이고 차원 높은 몇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술력을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비례해서 경제 성장률도 높아지고 잘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지금 현재 청정 에너지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한 24기 정도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폐기물이 나옵니다. 폐기물이 나와가지고 보관하는 나라도 많고 그래요.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 중에서도 해안변에, 원래 원전이라는 거는 해안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지 원자력 발전소도 가능하다는 얘기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공급 용수, 발전 용수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안가에다가 주로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짓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에 공급 용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 용수를 쉽게 이제 조달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보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을 따라서 다 있잖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바닷물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나라 중에서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에 의해가지고 원자력 발전소가 완전히 누출이 돼가지고 원전 폐기물이 완전히 바다에 흘러들었다, 아니면은 그걸 이제 바닷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이제 방어를 해서 더 보관을 해가지고 좀 희석을 시킨 다음에 원전 폐기물을 많이 희석을 시킨 다음에 바다에다가 방류를 시킨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바다 오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청정 에너지라고 해도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폐기물이 나와요. 폐기물이 안 나오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뭘 해도 가정에서도 전부 다 쓰레기 나오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병원 쓰레기물이 나오잖아요. 주사기라든가 쓰면 좀 버리면 그것도 나오고, 곳곳에서 다 나와요. 쓰레기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가 많게 되면은 원자력 기수도 점점 늘어나고 많이 짓다 보면은 환경 파괴는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어차피
지금의 현재 이 국제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농산물 가격이 뭐 한때 뉴스를 봤을 때는 뭐 떨어진다 그렇게 뉴스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얼마 전에는 또 농산물 가격이 뭐 17% 이제 설탕이라고 합니다. 근데 설탕이라는 게 그게 이제 한자입니다. 눈설자에다가 사탕당자 씁니다. 그 당뇨병 할 때 우리가 쓰는 설탕 당자로 씁니다. 그게 당 이렇게도 도금이 되지만은 탕 이렇게도 도금이 됩니다. 그래서 설당 할 때는 그게 설탕 이렇게 발음이 나요. 그게 당, 탕 이렇게 도금이 두 개로 납니다. 그래서 눈설자 그 다음에 사탕 탕자 해서 설탕 이렇게 합니다. 눈같이 하얀 달달한 설탕이다. 그게 한자예요. 당뇨병 할 때도 우리가 그는 설탕, 당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당, 탕 이렇게 발음이 도금이 두 개 납니다. 그때는 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오줌에 사탕처럼 달달한 포도당 같은 게 많이 배출이 된다. 그게 이제 오줌 요자 써가지고 설탕 당자 써가지고 당뇨병이다. 오줌에 달달한 설탕이 섞여서 많이 나온다. 그거를 이제 당뇨병이 걸린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가서 오줌을 넣으면은 개미가 이렇게 모여듭니다. 달달한 게 맛있거든요. 거기에 원래 당분이 원래 몸에 잘 흡수가 돼가지고 몸에 그게 영양분으로 이용이 되는데 전부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취장하고 관련이 그래요. 취장이 나쁘게 되면은 그 당분을 제대로 몸속에서 활용을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 없었는데 갑자기 당뇨병이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심하게 됐다 하면은 바로 이제 취장암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하고는 취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라는 게 취장하고 관련이 되는 질환이에요. 췌장이라고 합니다. 취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설탕값이 이제 오른다는 얘기예요. 설탕값이 저번에 언젠가 한번 오르는데 또 오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슨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정의세가 또 오릅니다. 일단 이제 인상 보류를 해놓은 상태지만은 언젠가는 또 올라요. 또 가스요금도 오릅니다. 올랐는데 또 올라요. 견딜 수가 있나요? 견디기 힘듭니다. 내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30대 여성이 취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그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전업주부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30대 40대면 한창 아이들 클 나이기 때문에 2잡 3잡으로 이제 취업을 하는 거예요. 뭐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나가서 번다는 얘기입니다. 벌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요즘에는. 지금에는 그래요. 제가 한 50년 전에는 남자 혼자 벌어도 저축해가지고 집도 사고 여유만만하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부부가 둘이 벌어도 그때보다 살기 더 어렵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 남자들이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살이만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인. 그러니까 어디에 바깥에 이제 외출을 하지 않고 항상 집안에만 있으면서 집안 일, 그 전업주부만 일을 한다. 이래가지고 안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집안에만 있다 해서 안사람 하면은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한자로 말하면은 내인이라고 합니다. 안내자 사람이 자 써가지고 내인.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백면서생이라고 했잖아요. 그 맨날 들어앉아서 공부만 하고 글만 옛날에 과거 시험 보려고 얼굴이 하얗게 그냥 공부에 완전히 누렇게 떠가지고 하얗게 돼 있고 글만 공부해가지고 완전히 누렇게 뜬다. 하얗게 돼버린다. 그걸 갖다가 백안서생이라고 합니다. 백면서생이라고 돼요. 흰 백자, 난면자, 글서자, 날생. 그래가지고. 백면서생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본뜻이고, 그게 이제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이 전의라고 했지요. 그 전의가 사회 경험이 없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 백면서생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글만 배우고 학교만 다녔지 사회 경험이 전혀 없는 초짜 그런 사회 초년생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방님 이렇게 하잖아요. 기둥서방을 하나 둬야 되겠다. 돈 많은 어디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기둥서방을 하나 둬야 하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버팀목 서방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그 가수가 노래 제목 중에서 버팀목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기둥서방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버팀목 서방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나를 좀 도와주고 버팀목이 될 만한 그런 남자를 하나 미리미리 사귀어서 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기둥서방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성상납을 하든 뭐를 하든 그 오고 가고 하는 정이 있어야 기둥서방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돈 많은 영감이나 돈 많은 남자한테 좀 애인을 만들어 가지고 정을 많이 서로 쌓다 보면은 그리고 집에서 이제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혼자 사는 남편이면은 자기가 반찬을 해서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애인을 불러서 돈 줄 테니까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거 좀 사가지고 반찬도 해주고 밥도 좀 해다 와. 그래 먹고 그 다음에 또 애인 노릇도 좀 해다 와. 그렇게 해줘가지고 몇십 년을 살게 되면은 정이 붙어가지고 그게 기둥서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돈 많은 남자를 그렇게 사귀어가지고 나중에 경제적으로라든가 모든 것이 어려우면은 그 남자가 많이 도와주는 이제 진짜 남편은 아니지만은 가짜 남편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기둥서방, 그 다음에 버팀목 서방이라고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서방이라는 것은 원래 본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서방이라는 것은 남편을 좀 낮추어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서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남편을 지칭합니다. 그렇지만은 원래 그 본뜻은 뭐냐? 글방에 처박혀서 글만 보는 사람을 갖다가 서방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과거 시험을 볼 때 대개 보면 그 서방에 그 책이 있는 그 책방이 글서자 방방자 씁니다. 서방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항상 책이 있는 글방에 처박혀서 공부만 하니까 그 남편이 어디에 있어요? 저 서방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서방인 남편을 가리키게 됩니다. 원래 그게 이제 다른 뜻으로 쓰입니다. 그게 이제 한자로 말하면은 전의가 된 이제 셈입니다. 본 뜻은 원래 책이 있는 글방입니다. 서방이라는 건 글서자 방방자입니다. 원래 그 백면 서생도 그게 이제 본 뜻은 항상 공부를 너무 해가지고 얼굴이 하얗고 누렇게 떠가지고 빌빌 하면서 하는 그 과거 시험에 완전 찌들어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백면서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만 책방에 들어앉아서 배웠지 사회 물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빗대가지고 그게 이제 다른 뜻으로 인용돼가지고 쓰인다. 그게 이제 전의입니다. 원래 본 뜻은 공부를 너무 해가지고 얼굴이 누렇게 뜨고 하얗게 돼가지고 뭐 병자같이 됐다 하는 게 원래 본 뜻입니다. 그게 이제 다른 뜻으로 쓰인 게 글만 배웠지 사회 물정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걸 갖다가 또 다른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본 뜻이 있고 다른 뜻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인용돼가지고 쓰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서방도 원래는 서방이라고 그러면은 그 남편을 좀 얕잡아서 이야기합니다. 그 맨날 그 글방에서 공부만 하는 서방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원래는 본 뜻이 아니어서 서방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글방에 처박혀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을 갖다가 서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남편이라고 해도 별 볼일 없는 남편을 갖다가 서방이라고 합니다. 보통. 남편을 갖다가 서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둥사 서방을 하나 만들어 놓자. 기둥이라는 건 뭐예요? 집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뭡니까? 그 기둥을 세우고 이제 벽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짓잖아요. 집 중에서 가장 중요한 힘을 쓰는 그 부분이 어디입니까? 기둥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할 때 기둥이잖아요. 집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집 전체를 버티는 내력 기둥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기둥이라 하잖아요. 그게 기둥서방입니다. 이제 기둥이라는 건 원래 쓰인 것은 기둥이지만은 거기서 이제 다른 뜻으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기둥서방. 그러니까 집에서 가장 중요하고 버팀목이 되는 것이 집 지을 때 기둥입니다. 원래 쓰인 것이. 그렇지만은 이것이 다른 뜻으로 또 쓰입니다. 그게 이제 전이가 되었습니다. 한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한글도 전이가 돼가지고 쓰이는 것이 많아요. 많습니다. 기둥이라는 건 한자는 아니고 우리 순수한 한글입니다. 그렇지만 집을 봤을 때 기둥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 본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뜻으로 쓰인 것이 참 당신이 좀 우리 집을 좀 돈을 잘 벌어가지고 우리 집에 당신이 기둥이 아니야? 그게 이제 다른 뜻으로 인용돼가지고 쓰인 것이 그게 이제 전의가 된 다른 뜻이에요. 우리나라 순수한 한글도 본 뜻이 있고 다른 뜻으로 인용을 해가지고 전의가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한자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기둥서방이라고 해요. 기둥서방이라는 거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좀 도와주고 내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경제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이제 애인을 하나 만든다. 기둥서방이라는 게 본 남편 기둥서방이라고 안 합니다. 원래 이제 애가 남자를 갖다가 기둥서방이래요. 원래 옛날에 그 기생들이 보통 얘기했는데, 기생들이 보면, 아, 너 기둥서방이야? 나 기둥서방이야. 저 남자를 사귀어가지고 돈 많다는데. 그래가지고, 뭐,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줘. 돈도 도와주고, 뭐, 또 애로울 때는 와가지고 토닥거리도 주고, 그래, 기둥서방이야. 보통 그런 데서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널리 변용어로 쓰이면서, 이제 사회에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기둥서방 같은 말이 버팀목 서방. 우리가 기둥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버팀목입니다. 집을 지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기둥서방을 하나씩 둬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귀어가지고. 원래 남편이 있어도, 그 다음에 아내가 있어도 애인이 한두 명은 다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 비교하면은 상당히 개방적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기둥서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괜찮습니다. 그 남자가 좀 돈이 많고 혼자 사는 남자. 뭐 그러면 더욱 좋겠지만은 혼자 사는 남자가 아니래도 마누라가 있는 남자라도 기둥서방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상간 관계가 될 수가 있긴 있지만은, 그것도 이제 기둥서방이 될 수 있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혼자 사는 남녀를 만들어 놓으면은 남자는 기둥서방이라고 하고 여자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기둥애인이라고 뭐 하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돈 많은 혼자 사는 영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뭐 혼자 사니까 저 시장 좀 봐가지고 맛있는 걸 와가지고 집에서 좀 반찬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또 애로우면은 또 애로움을 또 해결해주고, 응? 그렇게 해주면은 혼자 사는 남자가 마음이 쏠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자식보다 낫다. 그렇게 되면은 그 여자가 그 애롭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토닥거려주고 해줍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도 돈 많은 사람들은 억대 그 경조사금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둥서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둥 여자 애인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이 다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게 있습니다. 꼭 정석으로 사는 게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얘기가 또 이렇게 흘러갔나 그래요.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뭐를 몰라가지고 항상 거기다가 써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써놔요.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는 바람을 피우는 걸 갖다가 애도라고 합니다. 애도하고 같은 말은 오입입니다. 그러면 애도 반대말이 뭐예요? 정도입니다. 정도라는 건 바른 길입니다. 그러면 바른 길이 어디예요? 마누라 몸속에 있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애도는 뭐예요?
바깥 남자나 여자 사귀어서 연애할 때 그 길이 바로 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오입이라 하는 거는 그릇될 오자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입, 들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오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자기 마누라하고 잠자리를 한다. 그러면 그게 잘못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정입입니다. 발을 정자 써가지고 정입 이렇게 됩니다. 정말로 바르게 들어가는구나. 그렇지만은 이제 뭐 바깥에 이제 애인이라든가 남자라든가 여자라든가 만나서 연애를 이제 한다. 깊은 연애를 한다. 그러면 그게 잘못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게 들 입자입니다. 그 여자나 남자나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되면 그 길이 잘못 들어가는 길이든 구멍이든 잘못 들어가는 곳이다 해서 그릇될 오자로 써가지고 오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오입 같은 뜻은 애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쉽게 우리 한글로 얘기를 하면은 바람 핀다. 그 얘기입니다. 바람을 핀다 하는 걸 갖다가 한자로 말하면 애도, 오입 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반대되는 것이 이제 정도, 그 얘기예요. 그런 걸 내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제 유튜브를 보면은 상당히 그 이해가 아주 정확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뭐 책을 가져와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평생 동안 그 한자 한문만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모르는 게 없어요. 척 들으면 하면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끝 마칠까 합니다. 내가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도 이제 많이 오른다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제 아파트 값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만 아파트 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수도권 그 알짜배기 요지 같은 데는 그나마 괜찮은데 좀 변두리라든가 애지 같은 데는 빈집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